은퇴를 앞두고 많은 이들이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돈 문제다. 젊을 때는 은퇴하면 그동안 모아둔 돈과 연금으로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그 돈이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는지 또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가 얼마나 큰 부담인지 실감하게 된다. 특히 1인 가구라면 더욱 그렇다. 함께 나누어 쓸 가족이 없으니 모든 지출을 혼자 감당해야 하고 돌발 상황이 생기면 곧바로 생활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퇴직 1년 차 62세 1인 가구가 매달 얼마로 버티고 있는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은퇴를 앞둔 모든 사람에게 현실적인 경고를 던져준다. 누구나 노후에는 적게 쓰고 알뜰히 살아야 한다는 말을 알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어디에서 줄이고 어디에는 반드시 써야 하는지를 체감하는 순간 비로소 은퇴의 무게가 다가온다. 첫 번째 사례는 은퇴 전 직장에서 안정적인 급여를 받으며 30년 가까이 근무한 뒤 62세에 퇴직한 김모 씨다. 그는 국민연금과 퇴직금 일부를 합쳐 매달 약 120만 원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다. 김 씨는 서울 외곽의 소형 원룸에 살면서 주거비를 최소화하려 애쓰고 있다. 집세와 관리비, 공과금을 합치면 매달 40만 원가량이 나가고 여기에 식비로 30만 원, 교통비와 통신비로 20만 원, 그리고 약간의 의료비와 소모품비가 30만 원 정도를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빠듯하게 맞춰 살아가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다. 얼마 전에는 치과 치료를 받느라 한 달 생활비의 2배가 넘는 돈이 나갔고 그 이후로는 그 돈을 메꾸기 위해 몇 달 동안 거의 외식을 하지 못했다. 김 씨는 은퇴 전에는 국민연금과 퇴직금이 있으면 충분할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을 몸소 깨달았다. 그는 지금이라도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으려 하지만 나이에 맞는 일거리를 구하기 쉽지 않아 불안감을 안고 지내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이모 씨다. 그는 퇴직 후 매달 15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쓰고 있다. 젊을 때부터 절약을 생활화했지만 막상 혼자 살아가려니 고정 지출이 생각보다 컸다. 특히 건강 문제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폭탄이다. 그는 고혈압과 당뇨로 매달 약값과 병원 진료비에만 20만 원 이상을 쓰고 있다. 생활비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식비나 여가비를 줄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씨는 한때 은퇴 후 여행을 다니며 여유롭게 살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저 병원비와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외로움이다. 젊을 때는 일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지만 은퇴 후에는 식사조차 혼자 해결해야 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비용이 들어 자주 가지 못한다. 이 씨는 한 달에 한 번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그나마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그는 돈도 문제지만 사람이 그리운 게 더 힘들다고 말한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돈과 건강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함께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사례는 박모 씨다. 그는 은퇴 직후 생활비로 매달 180만 원가량을 쓰고 있다. 박 씨는 은퇴 전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고 자신은 전세로 이사했는데 보증금을 빼지 않고 버티려다 보니 매달 생활비에서 빠듯하게 맞춰야 한다. 그는 생활비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주거비와 관리비로 쓰고 있고 남은 돈으로 식비와 교통비를 충당한다. 다행히 건강은 아직 크게 나쁘지 않아 병원비 부담은 적지만 여가나 문화생활에는 거의 돈을 쓰지 못한다. 그는 은퇴 전에는 아이에게 집을 물려주는 게 부모로서 마지막 책임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가 궁핍해지고 나니 그 선택이 옳았는지 자꾸만 되돌아보게 된다. 최근 들어서는 자녀에게 생활비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할지 고민하지만 이미 자녀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느라 여유가 없어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다. 박 씨의 사례는 은퇴 후 재산의 활용을 어떻게 계획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집이 곧 자산이라는 생각만으로는 실제 노후 생활을 지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은퇴 후 1인 가구의 삶이 결코 단순한 절약의 문제가 아님을 잘 보여준다. 국민연금과 퇴직금, 약간의 저축이 있다고 해도 매달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여기에 병원비 같은 돌발 지출이 겹치면 쉽게 무너진다. 또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그렇다고 무조건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답도 아니다. 은퇴 후 삶을 계획할 때는 고정 지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비상자금을 얼마나 마련할 수 있을지, 그리고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62세 은퇴자들이 매달 일정한 돈으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현실은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된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보다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지탱할 수 있을지를 미리 준비하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은퇴 이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퇴직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국민연금이 얼마씩 들어오는지에만 매달릴 수 없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노후 재정 설계의 핵심은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다. 돈의 절대적인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의 안정성, 지출의 구조적 조정,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대비이다. 퇴직 직후 1년은 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 어떤 습관을 갖추느냐에 따라 앞으로 20년, 30년의 노후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불안정하게 흔들리느냐가 갈린다. 우선 주거비 문제는 은퇴 후 가계 재정에서 가장 큰 부담 요인 중 하나다.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매달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고정비가 지속된다면 생활비 구조 전체가 흔들린다. 전문가들은 가능하다면 은퇴 이전에 주거 안정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혹은 임대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안정된 거주지를 마련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주거비를 줄이는 것이 은퇴 재정에서 가장 확실한 절약 효과를 가져다주며 실제 사례에서도 주거비가 줄어든 가구일수록 나머지 생활비의 운용 여력이 크게 늘어난다. 다음으로 식비와 의료비는 생활비에서 줄이기 쉽지 않은 영역이다. 은퇴 전에는 외식이나 소비를 줄이면 된다지만 나이가 들수록 식습관과 건강관리가 곧 의료비 지출로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는 무조건 저렴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을 지켜주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절약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한다. 싼 음식으로 버티다가 건강을 해치면 병원비와 약값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 따라서 식비는 단순 절약 항목이 아니라 건강 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 항목으로 보아야 한다. 또 의료비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건강준비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일종의 비상자금으로 월급이 있을 때 자동이체로 적립하듯 은퇴 이후에도 국민연금 일부나 기타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 건강 관련 지출 전용으로 보관하는 방식이다. 이 준비금이 없는 은퇴자들은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치료비 때문에 퇴직금 일부를 일시에 써버리거나 대출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이후의 생활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패턴이다. 또한 은퇴자에게서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사회적 관계와 여가 생활의 비용이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는 돈을 적게 쓰니 자연스럽게 인간관계 유지도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교류와 활동이 줄어드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관계가 단절되면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생활비 계획에 반드시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라고 조언한다. 이는 단순히 술자리에 쓰는 돈이 아니라 취미활동, 동호회 참여, 지역 사회 프로그램 등록비 등으로 이어지는 비용이다. 일정 금액을 관계 유지에 쓰는 것이 은퇴자의 우울감과 외로움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나아가 정신적 건강이 유지되면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또 하나의 관점은 소득 보완이다. 은퇴자라 해서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시대는 지났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에도 소규모 소득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권한다. 이는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일과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이다. 파트타임 근무 전문 기술을 활용한 프리랜서 활동 혹은 소규모 창업이나 자산 운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 일을 한다는 것이 과거처럼 생계형 노동이 아니라 자기 삶을 지탱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은퇴 전에 자신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점검하고 퇴직 직후부터 가볍게 시도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재정 마인드셋이다. 은퇴 전에는 늘어나는 소득을 어떻게 불려야 하는가에 집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제한된 자산과 소득을 어떻게 오래 지켜내고 현명하게 써야 하는가로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재정적 성공이란 더 많은 자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자산과 들어오는 현금을 끝까지 유지하며 삶의 질을 잃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자는 매달의 지출을 기록하고 점검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카드 명세서나 통장 거래 내역을 단순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항목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지출인지 어디에서 불필요하게 새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노후 가계부 훈련이라 부르며 퇴직 직후 1년 동안 이 습관을 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장기적 차이가 매우 크다고 말한다. 결국 퇴직 1년 차 62세 1인 가구가 매달 얼마로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생활의 구조와 원칙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노후 재정은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습관, 재정 마인드셋, 관계와 건강 관리가 합쳐져 이루어진다.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은퇴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준비의 방향과 생활의 균형이다. 지금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이라면 당장의 연금 수령액이나 퇴직금 규모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구조로 돈을 쓰고 어떤 방식으로 삶을 이어갈지에 대한 구체적 시뮬레이션을 해보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퇴직 이후에도 매달의 생활비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주는 안전망이 될 수 있다.